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 내용은 시장의 소비 패턴이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시장에 있는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 알트코인 소식들을 준비를 했으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전체 시장에 주었던 영향은 아무래도 이번에 실업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부합치만큼 나왔던 게 좀 호재였고요. 부정적인 부분은 유가와 비슷한 패턴인데 경기 침체 우려 영향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유가는 71달러 선에 거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송유관 잠정 폐쇄 내용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유출 사건 때문에 약간의 영향을 좀 끼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목소리가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 보니까 유가가 생각보다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거의 원유 가격도 생각보다 주유하는 주유 가격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저렴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11월 쇼핑데이에 소비 패턴을 분석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저조해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저조해 있고 백화점의 소비 패턴 부분도 과소비할 수 있을 만한 품목들이 생각보다는 잘 안되고 할인 품목에 소비가 집중이 됐다라고 합니다. 카드 사용액도 최고치를 찍었고요. 저축률 추이는 17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내년이 넘어가게 되면 거의 막바지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마스터카드 이코노미스트 수석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올해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하다. 저희 모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 알게 되었고 좋은 소식은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과 앞으로 몇 달간 보합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데 올해 4분기 약 7.1%에 도달을 했고 그 후 내년 말에 4.1% 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꽤 큰 폭의 하락이다라고 했는데 이 큰 폭의 하락은 우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연준의 2023년도 CPI, PPI 목표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목표치에 도달을 해야 시장의 안도감이 나올 것이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달라진다. 근데 왜 이분의 자료를 가지고 왔던 배경은 이분이 마스터카드 이코노미스트였기 때문에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패턴 부분이 선제적으로 빨리 빅데이터가 리얼타임으로 꽂히니까 그 데이터만 보아도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런 내용이 왜 중요하냐라고 또 반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즉 금리 인상에 있는 시즌에 최종 금리 수순이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이냐. 어차피 다음 주 주중에 점도표 보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 점도표가 꼭 확률적으로 이때까지 딱 올려주겠어요 라는 그건 이론에 가깝고 또 그때 당시가 또 되면 약간씩 변칙과 변수가 생길 수가 있으니 이런 데이터도 좀 보셔라 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금리는 마찬가지로 코인, 주식, 모든 위험자산 모두 다 해당이 되고 그 영향을 다 받았던 게 2022년도 데이터만 보아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인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꼭 봐야 되는 재미없는 또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JP모건이 나왔던 여러 가지 데이터 내용이 또 나왔던 게 있었는데요. JP모건은 일단은 파워 플러스 프레임워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POWER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플랫폼, 온라인, 그리고 월렛, 임베디드, 리얼타임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무래도 POWR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장 빨리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배경은 W와 R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R이 가장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 자료도 좀 수십 장이 됐는데 발췌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 내용은 아무래도 대부분 이렇게 월가 쪽에 있는 그런 금융가 쪽은 어차피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술의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 부분도 좀 줄여야 되는데 그게 이런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좀 활용을 해서 그런 걸 좀 돌파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보고서 내용이 나와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생각보다 왔다 갔다 요즘 많이 하고 있죠. 등락폭도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많이 흔들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횡보 기간이 좀 길어지면, 이거는 그냥 저의 그냥 생각입니다. 특정 개입자가 좀 나와서 위아래로 좀 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여기에 미결제 약정이 좀 많이 쌓이니까 인위적으로 이걸 좀 털어야 좀 되거든요. 그래서 펀딩 비율도 중요하겠지만 그거 말고 개입하는 개입자가 분명히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왜냐면 특정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꼭 이렇게 변칙성이 좀 커지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조용한 장에서도 약간의 변칙성만 나와도 위아래로 청산이 된다. 그래서 최근 동향을 보았더니 이드와 비트코인 또 청산 규모가 많았다는 건 요즘 시장이 너무 재미없고 알트코인도 위험하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고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좀 많은 돈 또는 되게 합리적인 돈을 좀 벌려고 하다 보니까 선물에 접근하려고 하는 자들이 좀 많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누구나 돈을 버는 거 아닙니다. 그 경쟁 구도 안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돈을 버는 구도이기 때문에 함부로 선물에 진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선물을 한다라고 해도 그냥 취미 정도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내가 이쪽에서 제대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쪽의 직업군의 대상자보다 월등한 실적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스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학습적 기간, 그 다음에 그걸 연습할 수 있는 연습적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정도도 노력 안 할 거면 하지 마라 라고 제가 약간 그분들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버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빠, 나 저거 뭐 예체능 중에 뭐 음악 쪽에 좀 관심이 있어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돈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대부분 하죠. 네. 최근에 뭐 안정환 아들이 트럼펫 쪽에 좀 빠져 살다 보니까 안정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 아들아, 너는 음악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특히 그쪽 계통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 밥벌이가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닥사에서 공개된 가이드라인이 또 나왔던 게 있는데요. 이번에는 웨이브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브 동향도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위믹스 측을 또 언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위믹스에서 분명히 두 가지 파가 생길 겁니다. 계속 응원하는 파도 있겠지만 순수 전통 파로, 반대로는 왜 우리만 죽여요? 쟤네들도 같이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파들도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에서도 분명히 닥사 측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보셔라. 그리고 과거 11월 달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에어드랍에 따른 이야기도 나와주기도 했었죠. 아직 에어드랍의 구체적 내용은 나와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또 이메일 이야기를 또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번에 장 대표 씨가 시그니엘 오피스텔에 뭐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보게 되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배임, 비용 처리를 하면서 세금 축소했다면 탈세라고 합니다. 해당 전세가 최고가를 갱신한 가격이고 점세를 놓으면 갭으로 구매한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객관적으로 봐야죠. 왜냐면 회사 돈으로 만약에 저렇게 했으면 문제되는 건 법적인 당연히 절차를 통해 가지고 받아야 돼요. 네. 이건 별개로 이분을 실드 쳐줄 수 있는 부분은 쳐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은 좀 명확하게 봐야 되겠죠. 근데 팬심으로 다 뭐 감싸준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위믹스가 이제 5대 거래소에서는 상장이 안 될 것 같으니 지닥과 좀 컨택이 돼서 이쪽에 상장이 됐다고 하는데 글쎄요.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고래들은 아직 부정적이다. 1000개 비트코인을 큰 가치를 가진 UTXO 수는 점점 적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규모 투자자들이 볼 수 있는 이러한 UTXO의 최근 가격 회복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다소 아쉬웠다라는 평가 내용이 있었고요.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보유고는 역대 최대치 60만 비트코인 이상 쌓였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호주 거래소가 사실상 파산해서 3만 명 고객 계좌가 동결됐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카카오가 가상자산 거래소 로그인 오류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나서 상당수 업비트 거래를 일단 못했던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은 제외가 됐다라고 합니다. 예,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더 개발자가 내년 상하이 업그레이드에 스테이킹된 이더 출금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데 3월달까지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스테이킹된 이더 출금은 연기 없이 계획대로 진행한다라고 개발진 분들이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NFT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줌으로써 계속 기대감을 갖고 있고, 여전히 이 NFT는 누군가는 사기판이다라고 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이 시장에서 NFT에 있는 자기의 그런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그런 사업 부분에 계속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부정적인 또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알라메다 파산 후 빚어진 자금 부족 사태가 이제 막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인데, 이번에 렌 프로토콜이 알라메다 파산 후 빚어진 자금 부족에 진행했던 일부 상품이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나와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페이코인 지각업자의 거래업자로 변신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법적인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죠. 페이 프로토콜은 거래소까지 원 스트레이트로 한 방에 다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라이센스 다 박탈하고 너희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다 접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연말에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발급 단계까지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유믹스 사태로 인해서 그나마 긍정적인 건 이거 이제 페이 프로토콜도 느낀 거죠. 이거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자칫 진짜 겁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느꼈겠죠. 그리고 채굴 빙하기 때도 플러스 구간은 존재를 했습니다. 닉네임 나이트로 로이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무려 이것도 5월달에 올려주셨던 내용을 왜 제가 가지고 왔냐면, 시장이 엄청 안 좋았었을 때 18년도 때도 가장 안 좋았던 그 시기 때에도 개인 채굴러 분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냈던 분들이 지금의 엄청난 돈을 또 축적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분은 똑같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구간에도 끄진 않을 거다. 채굴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안타까운 건 전기세가 올릴 수밖에 없는 마지노선 때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국내 채굴장을 운영하시고 계신 분들이 한국전력 추이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한국전력이 지금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채권의 이자만 지급하는 게 몇 조 원입니다. 근데 지금 안 올리면 그 이자 지급을 갚을 수 있을 만한 상황적 여건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전기세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정도가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변칙적인 요금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변칙성이 유틸리티 요금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것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인기 코인 이슈 정리라고 해서 보게 되면, 자, 메프가 메인 프레임 약자인데요. 파이낸셜 리브랜딩이 예정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토큰 수합 링크는 12월 9일
금요일 공식 소셜 채널에서 발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별도 공지 없다라고 하고요. 도지코인은 이번 7일 기준점으로 9주년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엑시 인피니트는 이번에 일본의 화이트 코인으로 진출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고요. 리플은 9일 기준으로 재판 관련 서류 제출 및 판결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리플 측 변호사의 언론 노출이 지속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1월 중까지 이제 곧 나오게 되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카바는 온체인 이벤트가 진행이 되어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SEC의 유일한 상품으로 인정하는 코인이죠. 그래서 한 채굴업자 관계자가 채굴을 지속하려면 비트코인이 약 최소 2만 달러 이상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채굴장 분들의 분위기가 여전히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오스가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리브랜딩해서 뭐 포크돼서 떨어져 나간 애들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7일 기준으로 바이낸스가 이오스 네트워크의 테더를 통합을 완료했다라는 공지도 나와줌으로써 이오스가 반짝반짝 하기도 했었죠.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네, 여전히 비트코인은 계속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횡보가 이렇게까지 오래가는 패턴이 그나마 기술적 패턴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몇 개월 동안 횡보를 하게 되면 거의 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개월이라고 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래서 한 분기 정도의 이 평균 가격대에서 거의 넘어가지 않는 정도만큼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거의 다 저점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야 그렇지 않지 않냐, 뭐 이런 구간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예, 여기는 올라갔던 때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이야기했죠. 이 구간에 사람이 개입을 해서 만든 차트는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왜냐면 내가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 나 오늘 갖다 다 판다라고 제가 트윗했다가 한번 올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입장에 제가 대표라고 치고, 그러면 제가 인위적으로 차트를 조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을 해서. 그런 거를 별개로 평균치를 본다라고 하면 거의 다 유사하게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도 좀 많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봉으로 보면 평균에 있는 가격대에서 위에 상방과 하방에 있는 갭 차이가 생각보다 이 오차 범위 차이가 어느 정도 수렴을 해줘 왔을 때는 생각보다는 거의 저점에 좀 가까워진다. 물론 사람의 이런 특별적 악재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즉 이 횡보 구간이 생각보다 오래 한 분기 정도 이상 흘러간다고 하면 평균 에버리지에 있는 가격대를 추이를 뽑아가지고 보았을 때는 생각보다 저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직 이제 몇 개 안 찍혔잖아요. 솔직히 이때처럼 계산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왜냐면 자, 전체적인 박스 부분을 보게 되면 박스권 부분은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평균의 박스권 부분이 어느 정도 지속이 갈 수 있냐, 우측으로. 그걸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무슨 뭐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차트도 누구나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기가 잘난 척 했다라고 해서 고급 용어 해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령대라고 해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와 유사하게 패턴이 나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야기했죠. 1분기 정도 때까지 보고, 네, 보고 가격대가 생각보다 계속 횡보세를 보여준다고 하면 그냥 계속 1분기 때 좀 많이 사고 2, 3분기 때는 왜 제가 좀 패턴을 좀 쉬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1분기 때 위치가 어느 위치에 찍히느냐에 따라서 2, 3분기 때에 있는 위치가 좀 달라집니다. 네. 제가 이제 매수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4분기 때 매수를 한다라는 건 어차피 그 평균치에 있는 가격대만큼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하면 믿고 매수 패턴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점은 4분기 때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2023년도 부분에 본격 돌입을 하고 1, 2월 달 정도가 지나야 더 명확하게 제가 생각했던 패턴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아무튼 저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